안녕하세요 여러분, 즐거운 금요일입니다. 자,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은 모두 상승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플러스 1.57% 상승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장 초반까지만 해도 코스피 지수는 이렇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다가 장 중반으로 넘어가면서 상승폭을 이렇게 반납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장 막판 30분을 남겨두고 다시 한번 이렇게 반등이 나오면서 결국 오늘 코스피는 종가까지 고가를 유지하며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어제는 다우와 나스닥이 이렇게 급락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한국 증시는 오늘 상승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한국 증시가 급등이 나온 이유는 바로 미국에서 아마존이 실적을 발표했고 실적이 어닝 서프라이즈라서 시간의 단일가에서 이렇게 아마존의 주가가 급등이 나왔고 장중에 미국의 야간 선물도 이렇게 2% 이상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여러분, 지금 또 큰일이 났습니다. 유럽 증시가 개장하자마자 이렇게 다시 투매가 이어지고 있으며 미국의 야간 선물은 갑자기 마이너스로 전환되고 말았어요. 자, 그리고 지금 시간의 단일가에서도 아마존의 주가가 이렇게 하락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자, 과연 이런 상황에서 다음 주 한국 증시는 어떤 모습을 보여줄까요? 오늘 이 시간에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자, 지금 시각이 4시 27분입니다. 시간의 단일가, 유럽장, 미국장, 그리고 야간 선물도 다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는 배제를 해보고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해외 시황과 국내 시황 그리고 오늘의 특징주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해외 시황입니다. 자, 먼저 다우지수입니다. 어제 다우지수는 마이너스 1.45%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장 초반부터 다우지수는 이렇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장중에 단 한 번도 상승이 나온 적은 없었습니다. 특히 나스닥 종합지수는 다우지수에 비해서 상당히 큰 하락이 발생되었습니다. 나스닥 종합지수는 어제 마이너스 3.74%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고 장 초반부터서 2% 이상 크게 하락이 나왔습니다. 자, 어제 이렇게 다우지수와 나스닥 종합지수가 크게 하락이 나온 이유는 도대체 뭘까요? 그 이유는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메타, 페이스북이죠. 어제는 페이스북에서 4분기 실적을 발표했는데 페이스북은 4분기 실적이 예상치를 하회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페이스북의 4분기 매출은 336달러가 나왔습니다. 시장 예상치가 334억 달러이기 때문에 예상치를 상회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1분기 매출이 시장 예상치보다 더 안 나올 것이라는 레포트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제 이 영상을 보신 분들은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페이스북이 시간의 단일가에서 22%나 급락이 나왔는데 막상 장이 개장되니까 하락폭이 훨씬 더 큰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어제 메타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26%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으며 페이스북과 똑같은 이렇게 SNS 관련주 스냅 같은 경우에도 마이너스 23%나 급락이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럼프 형이 사랑하는 주식 트위터 역시 어제 마이너스 5.56%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는데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장 마감 후에 아마존에서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아마존의 실적은 어닝 서프라이즈였습니다. 자, 아마존의 4분기 실적은 143억 달러였습니다. 그런데 이 실적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게 바로 리비안 투자 자금입니다. 이것 때문에 지금 실적이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와서 시간의 단일가에서 아마존이 19%나 상승했다가 지금은 14%까지 내려온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미국의 야간 선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크게 상승 중입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한 가지 더 대박이 있습니다. 바로 아까 급락이 나왔던 스냅 같은 경우에도 장 마감 후에 실적을 발표했는데 실적이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오면서 야, 주가가 시간의 단일가에서 플러스 60%가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런 게 정말 부럽네요.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빠진 다음에 바로 반등이 나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 하락이 나오더라도 중간중간에 이렇게 어느 정도 차익 실현을 하거나 손절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면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어느 정도 탈출할 수가 있는데 한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게 없습니다. 쉴 틈을 주지 않고 그냥 일주일 넘게 빼버리고 딱 일주일에 하루 정도만 반등 내놓고 그 다음에 5일을 빼버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한국 증시가 여러분 전 세계에서 하락률 1위를 차지하고 있잖아요. 1위를.
아니 여러분, 오늘도 안 오르더라고요. 삼성전자고 하이닉스 오늘도 1%도 안 올랐어. 아니 명절 기간 내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7% 이상 상승이 나오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7% 이상 상승이 나왔는데 어떻게 주가를 1%도 안 올릴 수가 있죠? 아, 오늘도 진짜 야, 이거 어제 고점도 뚫지 못하고 여기서 빠지는 거 보고 중대장은 오늘 한국 증시에 또 한 번 실망을 했습니다. 물론 여러분, 오늘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일본보다는 한국 증시가 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지만 오늘은 여러분 한국 증시가 정말 좀 지저분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은 아침에 지수를 이렇게 급등을 시켰다가 다시 보합까지 빼버리고 다시 올리는 척을 했다가 또 빼버리고 장막판 30분을 남겨두고 갑자기 이렇게 급등을 시켰는데 이거 오늘 보셨나요? 외국인 투자자가 아침부터서 샀다 팔았다 샀다 팔았다 단타를 너무 많이 치더군요. 자, 외국인 투자자 같은 경우에 아침에 이렇게 500억가량 매수를 했고 10시까지 1000억 정도 순 매수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11시가 되니까 주식을 이렇게 다 매도를 해버리고 지수가 다시 하락 전환이 되려고 하고 있어요. 이러면서 상승과 하락 종목이 크로스가 됩니다. 아침까지만 해도 1000종목 이상 상승했던 종목들이 갑자기 상승과 하락이 바뀌어졌어요. 이걸 여러분 개별 종목으로 보면 정말 대박입니다. LG전자 같은 이런 대형주를 보셔도 보시면 아침에 프로그램 매수가 이렇게 2만 주 이상 들어오잖아요. 지수도 상승하면서. 그런데 LG전자를 여러분 1% 이상 안 올리게 만들려고 장중에 이 위에다가 4만 주 가까이 매도벽을 쌓아둬서 주가를 못 올리게 합니다. 자, 그리고 개인 투자자분들이 위에 있는 물량을 매수하면은 자, 보세요 여러분. 프로그램이 이렇게 매도로 바뀌어버립니다. 순식간에 10,000주 이상의 매도가 나오면서 프로그램이 매도 전환이 나와요. 그리고 또 갑자기 1시 반에는 10,000주 이상을 또 다시 매수를 하면서 주가를 절대 1% 이상 못 올리게 계속 틀어막습니다. 자, 그리고 2시가 넘어가니까 다시 주가를 올리려고 주식을 이렇게 프로그램으로 대량 매수를 하면서 순매수가 2만 주 정도 잡혔죠. 그런데 또 장막판 30분을 남겨두고 동시효과 들어가기 전에 외국인과 기관은 갑자기 이렇게 또 주식을 던져버립니다. 그런 개인 투자자분들은 이런 거 못 버티고 주식을 던질 수밖에 없어요. 왜? 외국인 투자자가 이렇게 주가가 오르려고 하면 위에서 틀어막고 던져버리고 또 우리는 여러분 어제 당한 게 있잖아요. 이렇게 장막판 1시간을 남겨두고 지수를 고점에서 1%를 그냥 쑥 빼면서 삼성전자가 플러스 2%에서 그냥 0%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LG전자도 장막판에 투매가 나오지 않을까 개인 투자자분들을 떨게 만든 다음에 이렇게 동시효과 때 또 갑자기 프로그램으로 외국인과 기관이 10,000주 정도를 순매수라는 모습을 보여주죠. 그래서 결국에는 오늘 어떻게 됐습니까? 개인 투자자분들은 저렇게 장난질에 질려버려서 LG전자를 이렇게 매도를 해버리고 외국인과 기관은 매수로 잡혔죠. 이게 여러분 굳이 저렇게 LG전자 같은 대형주가 아니어도 코스닥에 상장돼 있는 이런 대주전자 재료 이런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침에 이렇게 막 1.22%까지 상승을 시켜놨는데 상승이 나오자마자 갑자기 프로그램을 이렇게 팍 던져버립니다. 그리고 매수 주체가 단타의 제왕 JP모건이 이렇게 매수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이게 보고 있으면 여러분 주식을 팔 수밖에 없게 만든다니까요. 프로그램이 계속 매도가 나오면서 고점으로 못 올라가게 만들고 차트 보세요. 올렸다가 빼버렸다가 올렸다가 다시 빼버렸다가 여기서 계속 횡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다른 나라가 반등이 나왔을 때 이렇게 지수가 3%가 빠졌던 악몽 같은 나날이 있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분들은 공포에 질려서 주식을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본인이 주식을 판 다음에 지수가 오르고 급등이 나오는 이유는 개인들을 정말 질려버리게 만들고 팔 수밖에 없는 절박한 상황까지 계속 만들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렇게 밑에서 주식을 던질 수밖에 없어요. 왜? 개인이 안 던지면 주가를 안 올리니까. 아니 JP모건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오는데 얼마나 장난을 쳐요. 프로그램 3만 주 사가지고 와 대주전자재료 오늘 막 급등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는데 개인들이 들어오니까 거짓말처럼 프로그램 매도가 쏙쏙 나오면서 갑자기 10,000주 정도가 매도가 나오고 2% 올랐던 주가가 플러스 4.4%까지 내려가요. 그나마 오후장으로 넘어가니까 심지어 보합까지 내려가고 이렇게 프로그램 매도가 더 많아지죠. 그래서 이렇게 개인 투자자분들을 주식을 다 던지게 만들고 프로그램도 매도가 나오고 개인 투자자분들 지치게 만든 다음에 막판에 프로그램으로 동시효과 때 말아올리기. 아우 지겹습니다. 지겨워.
오늘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이게 개미털기라고도 생각이 들지만 우리는 명절 전에 계속 이렇게 아침에 지수가 상승으로 출발했다가 마이너스로 꼬라박았던 아주 가슴 아픈 기억이 있기 때문에 오늘도 금요일이라서 또 꼬라박겠지, 요런 심리가 너무너무나 크게 작용이 돼요. 그리고 저기서 저렇게 개미를 털어버리려고 외국인과 기관이 위에를 틀어막고 그냥 주가를 안 올리는데, 개인들이 똘똘 뭉쳐가지고 만약에 주식을 하나도 매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은 주가는 어떻게 될까요? 주가는 우상향할까요? 자, 오늘 여러분 주식 커뮤니티를 뜨겁게 달궜던 글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코스피 우량주 14년 장투 결과라는 글이 올라왔어요. 자, 이 글의 내용은 이런 거였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 청약을 하니라고 14년 전에 주식을 매수했다가 잊고 있었던 주식의 수익률을 보니까 정말 처참했다. 왜? 그 당시에 한국의 코스피 시가총액 20위권 종목을 샀는데 수익률이 이 모양 이 꼴입니다. 포스코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40%, 한국전력공사 마이너스 35%, LG디스플레이 마이너스 37.5%. 저 글이 올라온 다음에 이렇게 댓글을 다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지금 손익을 보니까 아마 무상증자를 받은 것 같은데요. 그래서 그냥 마이너스로 나온 거지 계좌는 플러스일 것 같습니다. 아니 무슨 소리예요 여러분. 포스코가 무슨 무상증자를 해요. 포스코가 무상증자를 한 게 아니라, 무상증자 같은 경우에는 보통 박셀바이오라던가 셀로메드 이런 작전주들이 이렇게 작전 칠 때나 무상증자를 하는 거지, 보통 저렇게 코스피 대형주는 무상증자 절대 안 합니다. 주식 발행수가 늘어나는데 왜 무상증자를 해요? 그리고 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이 있더군요. 14년 동안 배당을 받았으니 주머니 두둑하게 오히려 수익 중이시겠네요. 아니 여러분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있어요.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무배당 종목이에요. 무배당, 무과당 주수도 아니라. 뉴스를 찾아보셔도 알겠지만 LG 디스플레이 올해도 주주 배당이 없다. 3년 연속 무배당. 여러분 배당이라는 건 회사가 흑자가 나면은 주주 환원 정책으로 인해서 배당을 주는 거지, LG 디스플레이는 지금 3년 연속 이렇게 적자가 이어지고 있는데 어디서 재원이 나서 배당을 주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진짜 모르시는 분도 있겠지만 회사가 적자가 난다? 그럼 배당 절대 안 나옵니다.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도 2015년도에 적자가 나서 배당을 안 줬고, 이번 주주총회에서도 올해도 무배당 안건을 상장했다가 부결당했습니다. 아니 여러분, 그리고 배당을 줘봤자 얼마나 준다고. 우리나라가 무슨 배당이 4% 5% 주는 회사들도 아니고, 배당 받아봤자 여기에 있는 손실금보다 훨씬 더 큽니다. 작성자도 분명히 배당금이 얼마 되지 않는다라고 적어놨고요. 그리고 여러분 14년 전에 코스피 지수가 2000포인트 미치였는데 지금은 3000포인트가 넘었는데도 저 종목들은 신고가는커녕 반도 회복이 되지 않았단 말이야. 지금도 여러분 코스피 시가총액 1위부터 20위 종목 10년 뒤에는 완전히 싹 물갈이 될 거 여러분도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외국인 투자자하고 기관 투자자가 저렇게 주가를 못 올리게 막 틀어막고 누가 이기나 한번 해보자 버티다가도 여러분들이 수익이 나면 상관이 없는데 아까처럼 더 최악의 상황도 나올 수 있다는 거를 꼭 생각을 해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지금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일단 유럽 증시가 개장되었는데 그렇게 큰 반등도 안 나오고 있고, 미국의 야간 선물 같은 경우에도 장중에 2% 넘게 상승 중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보시면은 상승폭이 상당히 줄어든 모습을 보이고 있죠. 이거 설마? 미국 증시가 반등이 나오긴커녕 오늘 한 번 더 빠질 수 있을 가능성이 없진 않네요. 아니 왜 그러냐면 여러분, 구글 실적 발표했을 때도 야간 선물이 플러스 2%까지 상승이 나오고 장 초반부터 상승이 나왔었어요. 근데 막상 장이 개장되니까 장 초반에 1% 가까이 상승이 나왔던 나스닥은 마이너스로 전환이 됐었어. 그래서 이번에도 여기서 약간 지금 상승이 나왔다가 오후장에 빼는 시나리오도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대책을 세워두셔야 될 것 같아요. 오늘 한국 증시가 상승이 나왔다고 해도 다음 주 같은 경우에는 한국의 옵션 만기일이기 때문에 외국인과 기관의 포지션을 꼭 확인을 해보셔야 되는데, 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장 초반부터 외국인 투자자가 풋옵션을 더 많이 사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거는 어제도 그랬고 오늘도 비슷했어요. 하지만 자 종가는 어떻죠? 엄대엄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50대 50입니다. 콜옵션도 반 정도 사고 풋옵션도 절반 정도 사면서 개인 투자자분들에게 어느 쪽 포지션으로 가는지 잘 보여주질 않아요. 자 그리고 코스피 선물 200 고버스죠. 고버스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은 외국인 투자자는 이렇게 대량 매도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코스피가 상방으로 갈 것 같은 움직임도 보여주고 있어요.
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오늘 미국의 다우와 나스닥이 상승으로 마무리가 된다? 자, 그렇게 되면 개인 투자자분들은 다음 주 월요일부터서 다시 한번 매수에 가담하면서 분명히 코스피와 코스닥을 풀 매수를 하실 분들이 상당히 많을 거예요. 자, 기관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지금 이렇게 코스피를 매수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4일 연속으로 매수를 하고 있지만 여기 기관의 매수 주체가 누굽니까? 네, 연기금입니다. 그런데 연기금이 지금 매수하고 있는 종목이 뭔가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아닙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오늘도 연기금이 이렇게 매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지난번에 연기금이 1조 8천억 순 매수를 했을 때도 삼성전자를 이렇게 대량으로 매도했어요. 자, SK하이닉스도 마찬가지죠. 지난번에 연기금이 2조 원 가까이 코스피를 순 매수했을 때도 이렇게 SK하이닉스를 대량으로 매도했고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를 판 돈으로 이렇게 LG에너지솔루션을 순 매수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오늘 무려 5.66%가 상승이 나왔습니다. 이틀 동안 총 11%가 상승이 나왔어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연기금이 코스피를 순 매수하고 있지만 여기서 매수하는 순 매수 금액의 절반 이상은 전부 다 LG에너지솔루션이고 개인 투자자분들은 주식을 이렇게 대량 매도하는 것으로 보이고 있지만 삼성전자를 보세요. 개인 투자자 오늘 빼고 이렇게 5일 동안 풀 매수에 가담해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LG에너지솔루션 때문에 코스피 200 선물지수도 이렇게 왜곡 현상이 나오고 있어요. 곧버스를 사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선물지수가 중요하지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가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LG에너지솔루션이 급등을 하면은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하락 내지 상승폭이 상당히 둔화가 됩니다. 오늘 상승으로 마감된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를 보세요. 음봉입니다. 장 초반에는 1% 이상 상승이 나왔지만 상승폭이 1%도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미국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오르고 있는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다른 나라 증시에 비해서 맥을 못 추고 있는 이유 중 하나죠. 자, 그리고 여러분 어제 이 영상과 지난주 영상을 보신 분들은 다들 기억하고 계시겠지만 저는 설날이 지난 다음에 우리나라 주식이 얼마나 많이 오를까 미국이랑 그리고 유럽 증시 심지어 일본 증시까지 급등이 나왔고 최소 지수가 3% 이상 상승이 나왔는데 한국 증시는 얼마나 많이 오를까 그리고 내 종목 얼마나 많이 오를까 정말 기대를 했는데 어제 막상 장이 열린 다음에 제가 가진 종목은 코스피 대형주 이런 종목이어서 오히려 이렇게 마이너스를 찍어버렸어. 그래서 그때 느꼈죠. 와, 내가 주식을 가지고 있으니까 완전 긍정론자가 돼가지고 너무 시장을 긍정적으로 봤구나. 자, 오늘 같은 경우엔 여러분 제가 주식을 아침에 상승이 나왔을 때 바로 팔아버렸어. 탈출은 지능순 하면서 그냥 주식을 냅다 팔았거든요. 근데 아침에 주식을 팔고 나니까 이렇게 막 프로그램 매수가 계속 쌓이면서 계속 이렇게 순매수가 잡히니까 와, 이거 나 개미 털기 당한 건가? 내가 판다면 이거 막 날아가는 거 아니야? 날아가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했지만 여러분 주가가 안 오르더라고요. 어제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 제가 정말 허탈감을 느낀 게 뭐냐면은 나는 그냥 일반적인 주식 절대 적자 회사가 아니라 일반적인 주식을 매수했는데 그냥 뭐 진단키트라던가 제약바이오주들이 막 상한가 가고 난리가 난 거야. 그래서 지금이라도 내가 가진 종목을 손절하고 저기에 지금 따라 붙을까? 이런 생각을 했지만 오늘은 여러분 제약과 바이오 종목들이 갭이 뜨기는커녕 아침부터서 이렇게 마이너스로 출발했고 종가까지 그냥 찍어 누르는 모습을 보여주었죠. 특히 금요일에 일동제약 같은 경우에는 오늘 이렇게 장막판 20분을 남겨두고 갑자기 이렇게 투매가 나오면서 급락이 쏟아졌는데 어제 여러분 진단키트라던가 제약과 바이오 종목 정말 매수하고 싶지 않았나요? 왜냐하면 미국의 S&P 500과 나스닥 야간 선물이 이렇게 마이너스 2% 하락하고 있어. 그러면은 다음날 또 장이 안 좋아가지고 랩지노믹스라던가 혹은 휴마시스 같은 그런 종목으로 수급이 쏠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 종가 베팅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때요? 어제 진단키트 관련주를 만약에 종가 베팅 때렸다? 오늘 어마어마한 손실을 봤을 겁니다. 자, 휴마시스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26.23% 급락이 나왔고 외국인과 기관에 투매가 쏟아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엇박자가 나서 큰 손실이 나시는 분도 많을 거예요. 왜냐면은 당연히 이렇게 S&P 500이랑 나스닥 야간 선물이 급락을 하면은 품절주라던가 혹은 제약과 바이오주, 정치 테마주 이런 쪽으로 수급이 많이 쏠리거든요.
특히 어제 정치 테마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대부분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치 테마주가 상승한 이유가 뭐죠? 예, 바로 호랑이 토론도 아닌 사자 토론이 어제 열렸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 유튜브를 들어가 보시면은 이렇게 사자 토론을 다시 보기를 볼 수 있는데, 저는 어제 생방송으로 이거를 끝까지 다 시청했어요. 그리고 제가 사자 토론을 본 가장 큰 내용은 여기서 과연 어떤 정책 얘기를 하고 어떤 주식이 움직일까에 대해서 아주 유심히 관찰을 해봤어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은, 자, 그런데 여러분, 이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에요. 오늘 관련주들의 상승과 하락을 보고 그냥 이야기를 해드리는 겁니다. 일단 안철수 씨 테마주. 자, 철수용 같은 경우는 지난번 지상파 3사에서 이재명 씨하고 윤석열 씨가 양자 토론을 한다고 하니까 법원에다가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습니다. 왜 자기를 빼놓고 토론을 하냐? 이건 부당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철수용은 여러분, 그냥 이재명 씨하고 윤석열 씨가 양자 토론하게 가만히 놔뒀어야 돼요. 왜냐하면은 이재명 씨하고 윤석열 씨가 막 헐뜯으면서 치고받고 싸우면은 에이, 둘 다 별로네, 안철수나 찍자 하면서 그냥 안철수 씨가 가만히 있으면은 표가 본인에게 올 수 있는 아주 절호의 찬스였거든요. 근데 어제 사자 토론에 가서 너무 소극적이고 안철수 씨의 특유의 합법, 그건 생각하기 따라서 아닐 수도 있고 맞을 수도 있습니다. 뭐 요렇게 유체이탈 화법을 써버리니까 토론회가 끝나자마자 이렇게 안철수 씨 관련주는 급락이 나왔죠. 토론회에서 본인을 좀 어필을 하거나 혹은 본인의 정책이라던가 여러 가지 이야기를 좀 꺼내면서 본인을 좀 돋보이게 했으면은 주가가 어느 정도 반등이 나오거나 좋은 모습을 보였을 텐데, 여러분, 토론회에서 안철수 씨 같은 경우에는 변화가 전혀 없었습니다. 지난번 대선 토론회에서는 자세한 것은 제가 쓴 자서전에 나와 있으니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걸 누가 사서 봐요. 일단 여기서 마이너스를 지난번에도 받았는데, 이번 토론회에서도 이재명 씨가 이 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생각에 대해서는 제가 5대 공약에서 발표를 했으니까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본인의 5대 공약이 뭔지를 누가 어떻게 알아? 물론 이재명 씨라던가 심상정 씨 그리고 윤석열 씨 서로 티격티격 싸우기 때문에 안철수 씨가 가만히 있었어도 돋보일 수 있었겠지만, 안철수 씨는 너무 소극적으로 대처를 했기 때문에 안철수 씨 관련주는 이렇게 아침부터서 투매가 쏟아져 나왔죠. 자, 그리고 이재명 씨 같은 경우에는 대장동 이슈 때문에 계속 공격을 받았는데, 본인은 국정감사에서 다 해명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겠다 하면서 다른 정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더군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재명 씨가 윤석열 씨에게 질문을 하는데 전문 용어를 써가면서 윤석열 씨를 약간 공격을 했습니다. 드래곤볼 초사이언 블루, 레드처럼 블루 수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윤석열 씨한테 물었는데, 와, 여러분, 여기서 윤석열 씨가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신재생 에너지는 허울 좋은 말뿐이다. 우리나라에서 원전이 아닌 이상 신재생 에너지 사업을 제대로 할 수가 없다. 수소 역시 그렇다. 나는 별로 관심을 두고 있지 않다. 저는 여러분, 과거 2년 전, 3년 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수소차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 활성화되기가 힘들다. 왜? 일단 수소차 충전소 하나 짓는데 30억이 듭니다. 그리고 수소차 같은 경우에는 폭파 위험이 있기 때문에 주변에서도 건설할 때 반대 시위를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현재 팔린 수소차는 고작 10,000대밖에 되질 않습니다. 수소차 충전 인프라 역시 아직 활성화되지 않았고, 한국에서는 지금 전기차 같은 경우에도 활성화가 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중요한 게 수소차 관련주들은 대부분 적자 회사라서 오히려 수소차가 활성화되는 걸 기다리다가 상폐돼서 회사가 없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수소차 같은 경우에는 정권이 바뀌면 없어질 정책이 될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제네시스 같은 경우에도 수소차를 만들다가 개발을 보류했습니다. 기술적인 한계도 있고 시장성이 적기 때문에 현대에서도 포기를 했죠. 자, 여기서 여러분들은 의문을 가지겠죠. 아니, 정부에서 추진한 사업을 갑자기 뒤집는 게 가능한가? 예, 가능합니다. 원래 정권이 바뀌면은 전 전물에 산물을 다 없애버립니다. 이명박 정부 때도 태양열 산업과 지열발전소 그리고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실제로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116억짜리 태양열 발전소를 대구에 건설했고 솔라시티를 만든다, 이렇게 광고까지 했습니다. 그 당시에도 여러분, 무슨 탄소 재료 사회를 만들겠다, 이명박 씨가 태양열 발전소 한번 방문해가지고 사진 한 장 찍었다?
자, 태양열 패널 관련주 OCI 주가가 10만원짜리가 여러분 저런 사진 한 장 때문에 얼마까지 갔습니까? 65만 7천원까지 갔어요. 65만 7천원. 그 당시에는 상한가가 30%도 아니야. 15%인데도 상한가 랠리 오면서 이렇게 65만 7천원까지 갔고 현재 주가가 얼마다? 예, 9만 1천원. 남자의 주식이야. 여러분 원래 정치라는 게 다 그렇지만 전 정권에서 한 산물 같은 경우에는 그냥 관리를 안 하고 가만히 놔둡니다. 그러면은 PD수첩 같은 데서 정부에서 추진한 사업 방치 그대로 방치해서 애물단지만 돼 이런 식으로 전 정권을 까면서 대구 솔라시티 같은 경우에도 그냥 방치를 해놔서 결국 철거를 했는데 요런 거 같은 경우에도 철거비가 2억 원이 들었고 뭐 청계천 보건사업 같은 경우에도 얼마만큼 돈을 썼는데 가만히 방치해서 얼마만큼 또 돈이 나갔다. 이런 식으로 전 정권에서 추진한 사업은 절대로 관리를 안 해. 왜? 그게 실패한 사업이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수소차 같은 경우에도 정권이 바뀐다? 이런 주식들 진짜 조심하세요. 정권이 바뀌는 순간에 요런 주식들 진짜 급락 나오고 지하실 밑에 지하실이 더 있을 수 있습니다. 현재도 두산 피어셀 이 주식도 지금 연중 최저치를 한번 돌파했는데 여기 밑으로 더 빠질 수 있습니다. 대선이 끝나면. 물론 이재명 씨 같은 경우에는 수소에 아직도 관심이 많기 때문에 그 사업을 이어서 할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오늘 이재명 씨 관련주죠. 이스 타코야끼 이 주식 같은 경우에 시작하자마자 이렇게 하방으로 내리 꽂으면서 오늘 마이너스 7.30% 급락이 나왔고 세력들이 매수했던 수량을 전부 다 매도하면서 오늘 먹튀를 했어요. 자, 이재명 씨 같은 경우에는 어제 토론회에서 3대1로 그냥 다구리를 당했습니다. 대장동 이슈에 대해서 계속 트집을 잡는 대선 후보자도 많았으며 윤석열 씨는 여기가 토론장인지 아니면은 검사의 취조장인지 진짜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냥 취조하러 온 줄 알았어요. 사람 얼굴을 보지 않고 밑에 이렇게 대본만 보고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 토론할 때 사람 얼굴을 보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대본만 그냥 읽어가지고 저는 그렇게 토론을 잘했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사자 토론이 끝난 다음에 오늘 윤석열 씨 테마주만 상승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애니능률 같은 경우에는 오늘 플러스 2.32% 상승으로 마감이 되었으며 윤석열 씨 정책주 아시아경제도 2.76% 상승으로 마감이 되었고 덕성 역시 플러스 3.28% 상승으로 마감이 되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어떻게 윤석열 씨 테마주가 상승할 수 있었지? 개인적으로 분석한 게 아니라 게시판을 보니까 윤석열 씨는 원래 토론을 잘 못하고 말을 어버버거리면서 말을 잘 못하는데 일단 대본을 읽고라도 이야기를 했으니까 기대치가 빵이었는데 생각보다 잘했다라고 평가가 돼서 평점 1점을 주게 했대요. 평점 1점. 반대로 이재명 씨 같은 경우에는 기대치가 10이었는데 생각보다 토론을 못해서 7점을 줘서 와 윤석열 씨 테마주는 오르고 이렇게 이재명 씨 테마주는 오늘 전부 다 먹튀하고 튀는 기이한 현상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는 사자 토론이 다 끝나진 않았어도 다음번 토론할 때 더 이상 주가 양쪽 다 안 오를 거예요. 지금 대선이 다음 주면 한 달도 안 남았기 때문에 더 이상 주가의 상승 원동력이 없습니다. 마지막 불꽃쇼도 안 나올 것 같아. 왜 이렇게 생각을 하냐면은 양쪽 다 외국인 투자자가 이렇게 오늘 다 먹튀하고 날랐고 오늘은 그냥 토론회를 보고 개인들 수급으로만 상승이 나왔단 말이에요. 이건 여러분 안철수 씨 테마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안철수 씨 테마주 같은 경우에는 세력들이 그냥 손절하고 튀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어제 일반적인 주식을 가지고 있어서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진단키트 관련주라던가 혹은 제약가바이오, 백신 관련주 혹은 정치 테마주를 매수했다? 와 정말 미쳐버릴 뻔했죠. 자 파미셀 같은 경우에도 어제 23%나 상승을 시켜놨는데 오늘 이렇게 시작하자마자 마이너스 2%로 출발했고 그리고 종가는 마이너스 8.37%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는데 오늘 정부에서 코다리19 바이러스를 이제 독감처럼 관리를 검토하겠다 저런 뉴스가 나오면서 지금 제약가 바이오 종목 같은 경우에는 오늘 비상이 걸렸고 대량의 투매가 나오는 종목도 상당히 많았죠. 그래서 지금 여행주라던가 혹은 호텔신라 같은 면세점 관련주가 오늘 급등이 나왔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여러분 내일 영상에서 한번 다시 다뤄보도록 해요. 왜 그러냐면은 지금 같은 경우에는 8시가 넘었습니다. 곧 마트도 닫을 시간이고 8시가 넘어가면은 마트에서 이렇게 50%에서 70% 할인을 해줍니다. 지금 빨리 가서 할인 상품을 매수해야 돼요.
아니 여러분, 오늘 같은 경우에도 6인 이상 집합금지에다가 현행 그대로 9시까지 식당 영업 금지를 때려버려가지고 제가 유튜브를 만들고 나면 9시가 넘어가기 때문에 마트에서 물건을 사지 않는 이상 뭐 먹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빨리 가서 시간의 단일가로 먹을 걸 매수해야 되겠습니다. 와! 여러분, 망했다. 여러분, 지금 유럽 증시가 갑자기 급락이 나왔고 미국의 다우와 나스닥 야간 선물이 마이너스로 전환이 되었어요. 그래도 여러분, 일단 금강산도 19경, 저는 일단 마트에 가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은, 자, 1번 LG에너지 솔루션으로 인해서 수급 왜곡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은 개인 투자자가 연일 주식을 매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사실 삼성전자라던가 SK하이닉스는 개인들이 매수하고 있죠. 기관도 연기금이 아닌 다른 기관들은 순매도 중이며 연기금이 LG에너지 솔루션을 주구장창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LG에너지 솔루션이 급등을 하면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오히려 하락이 나올 수 있으니 꼭 주의하도록 하세요. 두 번째, 정권이 교체되면 신재생에너지 관련주를 꼭 주의하도록 하세요. 어제 토론회도 보셨죠? 신재생에너지에 관해서 상당히 부정적인 의견을 보이고 있고, 수소라던가 태양열 혹은 풍력 같은 신재생에너지 관련주는 지금도 주식이 바닥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정권이 교체되면 오히려 더 크게 하락이 나올 수 있으니 꼭 주의하도록 하세요. 자, 유튜브 광고도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정말로 고맙겠고, 좋아요와 구독하기도 많이 눌러주시면 정말로 고맙겠습니다. 아, 그리고 또 어제 생방송 전에 저를 후원해주신 정말 고마운 분들이 계셨네요. 네, 제 유튜브 영상 밑에 있는 투네이션 후원하기 버튼을 눌러주시면 저를 후원해주실 수 있는데, 아, 제가 착각했네요. 오늘은 후원해주신 분이 아무도 안 계셨습니다. 자, 다들 수고하셨고 즐거운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